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SK 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은 나쁘진 않았죠. 좀 초반에는 시장이 막 이렇게 밀렸는데 그래도 회복을 해주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. 전일 종가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. 그 말뜻은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고,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회복을 좀 시켜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좀 보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죠.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일본이 퍼준 거는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무려 이제 760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약속을 했고요. 미국의 공장을 미친 듯이 지어대는 거고, 이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그동안에 좀 막아놨었던 쌀이라든지 농수산물, 자동차, 트럭 이런 데까지도 일본 시장을 더 열어주기로 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퍼줄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거는 다 퍼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본은 관세를 25%에서 15%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. 근데 일단은 뭐 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, 이 76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. 트럼프는요, 결국은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좀 어떤 결과물이 나오긴 하겠지만은, 트럼프 임기가 뭐 10년, 20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이제 1년짜리고, 그 다음에 내년 중간 선거가 있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힘은 약해질 거라고 보여요. 그러면 3년차, 4년차, 요것만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물론 이제 트럼프보다 더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,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죠. 그러면은 이 760조를 투자를 약속을 했다라고 해도, 요거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투자잖아요. 정확하게 10년 안에 내가 760조를 다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활용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 많이 할게, 그리고 뭐 할게 하면서 줄 수 있는 것도 주고, 그다음 관세를 좀 낮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, 나중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했던 이 관세 정책을 다시 조금 뒤집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.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뭐 어찌되었던 간에 결과물은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가 잘 협상이 되었고, 그 결과 일본장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이슈로 크게 움직였고요. 한국 시장도 관세가 잘 협상이 되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,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, 지금 현행상으로는 한미 FTA로 인해서 의약품, 바이오 원료 대부분 품목이 이미 미국과 한미에서는 관세율이 0%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했죠? 최대한 뭐 200%까지 올리겠다, 막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게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맺은 건데 그거 싸그리 무시하겠다라는 트럼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FTA를 가지고 가가지고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. 야, 나라와 나라가 이런 협상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느냐. 이걸로 조금 더 압박할 수 있죠. 이게 만약에 그냥 구두상의 계약이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, 뭐 효과가 없겠지만,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계약을 하겠다, 이렇게 도장까지 꽉꽉 찍었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이 도장 자체,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?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다.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의 무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무기 안에, 그 FTI 안에 뭐가 있습니까? 결국은 바이오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미국령에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
뭐 관세 이슈가 터진다라고 한들 SK 바이오팜은 그나마 조금 덜 타격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SK 바이오팜이 블록버스터급 약이죠. 세노마메이트. 그것들의 성장은 앞으로 30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거야라고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29년, 30년 정도가 되면은 이 약 세노마메이트 하나만으로 무려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어라는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으니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 그러면 더 좋기는 하겠죠. 논의가 될 수 있는 이슈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의약품 승인이라든지 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 부분이 있을 거고 데이터 독점 기간, 그러니까 내가 신약을 만들었어. 근데 이 신약이 나오자마자 다른 애들이 야 이거 복제해갖고 팔면은 내가 정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새로운 약을 만들고 이거를 시중에 풀어야 되는데 풀자마자 다른 회사들이 따라서 복제약을 만들면은 얘네들 뭐 시간도 낭비한 거고 돈도 낭비한 거죠. 그러면 어느 누가 또 이런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신약을 만들면은 이 신약에 대한 독점적인 부분, 그 기간을 나름 좀 적용을 해준다, 보호해준다라는 건데 이 독점 기간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이거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 독점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기기라든지 진단키트 그리고 최근에 AI를 활용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의료 로봇들 이런 부분들 역시도 폭넓게 이용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.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가 얘기했던 뭐 의약품에 대한 200% 관세는 말 그대로 코드가 앞에 그 약으로 들어가 있는 코드가 있거든요.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코드 자체가 달라서 이들한테는 뭐 200% 이렇게까지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.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찌되었던 간에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은 결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죠.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뉴스를 올려놓은 겁니다. 보고 싶어하는 뉴스 또는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.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꼭 챙겨서 가지고 가셔라. 영상 댓글에 링크 있는데 요거 클릭하면은 저희 공식 채널에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.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뉴스들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